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로 준비했고요. 이제 너무 당황하지 않게 이런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면 사람이 너무 당황하게 되고 이제 좀 대처하기가 힘드니까 한번 미리 생각해보자라는 이제 그런 면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요즘에 이제 SNS 관련된 피해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명인들도 굉장히 많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한테도 먼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블로그에 찾아보면은 구글에 검색해보면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SNS 로그인 했는데 갑자기 뭐 통장 임대 매입합니다라고 이제 상태 메시지가 바뀌어 있다거나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이런 일을 갑자기 당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먼저 이제 SNS를 들어가게 되면 인증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인증이라는 것이 이제 내가 이 사용자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류호찬이라는 아이디를 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이 비밀번호를 통해서 이 사람이 류호찬이 맞는지 인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래서 인증의 방법은 좀 깨졌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비밀번호가 있고, 그다음에 질문, 이제 어렸을 적에 우리가 홈페이지 가입할 때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막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질문도 하나 인증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메일로 이제 뭐 보안 코드가 오는 거 이런 것도 인증 방법이고, 그다음에 OTP나 문자 같은 거 또 인증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하는 생체 인증, 지문이나 안면 인식 같은 것도 인증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나눠놨잖아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그룹화를 시켰는지 혹시 좀 아시겠는 분 있으신가요? 안전한 수준. 네, 그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일단은 이제 보안에서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 그룹은 너가 알고 있는 것, 너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너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고, 이런 알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OTP 카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너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것. 세 번째는 이제 너가 누구인지, 이제 B라는 건데, 그러니까 너가 지문이나 이제 생체 인증 같은 거는 너 자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여러 가지 팩터들로 인증이 나눠지는데, 이것들을 조합해서 섞어서 이제 하나 인증을 할 때 두 개 이상의 팩터를 같이 조합하면 그게 이제 투팩터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사용하면 뭐 멀티팩터 인증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2차 인증이라고 하는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다음. 그러면 우리가 비밀번호 같은 게 왜 노출이 될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이제 많이 사용되는 게 피싱 사이트가 있는데, 네이버랑 똑같은 화면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치게 유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거기 비밀번호를 치면 그게 해커한테 고스란히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악성 코드에 만약에 내가 감염이 되면은 이게 내가 치는 모든 타자 입력이 다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옥션이나 뭐 11번가 이런 우리가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들이 해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정보가 유출이 되면은 거기에 내 정보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미 내 비밀번호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타겟형 공격이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유명한 뭐 기업이나 유명인들에 대해서 많이 되겠죠. 근데 나 따위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이게 요즘에는 해킹 도구가 워낙 많이 배포돼 있고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실제로 타겟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그래서 일단은 예방법으로 좀 중요한 이메일은 로그인 알림을 해두시는 게 좋고, 그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투팩터 인증, 보통 이제 인스타나 뭐 메일 같은 경우도 2차 인증을 다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문자를 보내게 한다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다시 한다거나 그런 것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이메일에 대해서는 꼭 이렇게 2차 인증을 설정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이메일은 보통 다른 SNS를 가입할 때도 아이디로 이 이메일을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다시 찾을 때도 이 이메일을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메일조차 털린다면 이제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세 가지는 이제 좀 많이들 보셨던 내용이고요. 다음 넘어갈게요. 그렇다면 이미 내가 SNS를 해킹을 당했다, 그거 알아차렸다, 그러면은
처음에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로그인이 내가 되는 경우가 있고 로그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해킹을 당했지만 로그인이 가능하다 하면은 이렇게 보안에 들어가서 설정에 보안, 로그인 활동에 가보시면 로그인한 기록들이 쭉 나오는데 이 중에서 내가 안 한 로그인 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선택해서 바로 로그아웃을 시켜주시고 이제 비밀번호를 바꾸고 2차 인증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음으로 로그인이 안 된다. 내가 로그인 하려고 했는데 이미 해커가 비밀번호를 바꿔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답답한 상황이 될 텐데 이 경우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인스타그램 고객센터에 가서 이제 신고를 할 수 있는 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미 로그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인스타 고객센터에서도 내가 진짜 이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계정을 입력해주면 거기 온 보안 코드를 가지고 그걸 이제 수기로 써가지고 이렇게 막 셀카를 찍어서 그 고객센터에 다시 보내주면은 그거를 보고 이제 확인을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마지막으로 아주 옛날에 이제 초등학생들 공모전에 나왔던 보안 표어들이라고 하는데 네, 뭐 쉽게 통과라고 패스워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부모님과 상의. 네,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항상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렇게 한 번 더 조심하시고 생각해 보시면은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피해를